내두시라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던 사촌오빠 친구 사와입니다. 전에 얘기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물론 우리 사촌오빠는 일반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을 쓰기 편하기 위해 A, B, C, D로 각각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이 글의 제목이 칭하는 더 사촌오빠 친구의 별명이 존무데디란 걸 알았습니다. 존무데디는 존나 무서운 데디라고 합니다. 데디는 그냥 존무라고 하긴 이상해서 붙였다고 하죠. 이거 제목을 바꿔야 하나. 존무데디는 별명을 미루어 보건대 원래 성격이 좀 오싹한 성격인가. 하지만 또 친구는 많은 것 같습니다. 존무데디에 관한 일화들은 참 평범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죠. 그럼 첫 번째, 피부과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촌오빠 말고 A오빠와 함께 존무데디가 피부과를 같이 가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지난 겨울쯤이었는데 이거는 날씨가 너무 건조하니까 안 그래도 여드름 브레이크 현상을 체험하던 A오빠의 피부가 극도로 나빠졌던 겁니다. A오빠의 말로는 멀쩡하던 존무데디가 잠시 진료실에서 나온 의사를 보고 인상을 완전 험악하게 찌푸렸다고 합니다. 워낙 표정에 모두 아시다시피 왠지 모르게 오싹한 성격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A오빠는 간호사 언니가 불러줌에 따라 진료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막 쳐다봐도 존무데디는 같이 들어갈 줄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응? 밖에서 기다릴래? 라고 물었더니 미안 이라는 존무데디가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A오빠는 섭섭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진료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존무데디가 갑자기 못 참겠다는 듯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A오빠의 팔을 잡고 끌더니 야 다른 데로 가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벙쪄 있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존무데디는 그냥 A오빠 팔만 미친듯이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A, B, C, D 중에 A오빠는 정말 순합니다. 우리 사촌오빠보다 더욱 순했죠. 존무데디가 그런 데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의사쌤과 간호사 언니에게 굿이 인사를 하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오고는 내내 못 볼 거 봤다는 듯이 정색하는 존무데디에게 A오빠는 춥다고 징징대지도 못한 채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존무데디는 그런 A오빠에게 집에 다 왔을 때쯤이야 불탔어 라고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순간 존무데디의 목소리가 너무 섬찟해서 A오빠는 뜻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그래? 라고 대꾸하고 잊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드름 브레이크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A오빠는 어머니의 극성 강추로 인해 제일 가까이 있는 그 피부과를 존무데디와 이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우리 사촌오빠와 같이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사촌오빠는 그냥 같이 따라가 주었죠. A오빠의 말로는 그때 진료실에 있었던 간호사의 언니를 보고서 나서야 그때 불탔다고 중얼거린 존무데디의 말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간호사 언니에게 건네주는 순간 그냥 장난기 어린 마음으로 여기 불난 적 있어요? 라고 툭 뱉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간호사 언니가 순간 멈칫하더니 네? 라고 싸늘하게 되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A오빠는 그냥 여기 불난 적 있냐고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 언니는 약간 사색이 돼서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A오빠는 대충 둘러대고 우리 오빠와 함께 차를 기다렸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 두 사람이 뒤에 드디어 A오빠와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 사촌오빠는 당연히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 오빠는 정말 뻥 안 치고 들어가다가 다리 풀려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오빠 말에 의하면 얼굴부터 가슴까지 있게 홀랑 타버린 무언가가 의사 어깨 위에 팔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콧노래 비스무리한 걸 부르면서 피부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살이 드러나서 근육이 보일랑말랑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미친듯이 빙빙빙빙빙 돌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보고 기겁한 우리 사촌오빠를 눈치채고 안 그래도 찢어진 것 같은 입을 쫙 벌리면서 낄낄대더니
이 자식이 날 태웠어.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간호사 등으로 옮겨 타더니 인연도 마찬가지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덕분에도 A 오빠는 우리 사촌 오빠랑 가서도 치료를 못 받았죠. 우리 사촌 오빠가 하는 얘기를 듣다 못해 조무대는 A 오빠를 자기가 끌고 좀 더 멀리 있는 피부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A 오빠한테 거봐 탔다니까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보고 싶었지만 전 우리 사촌 오빠보다 겁이 많았지 덜하진 않았기에 그만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PC방 사건입니다. 사촌 오빠 곁에 있는 일반인 친구 A, B, C, D 중에 PC방 사건은 B와 C 오빠에게 일어났습니다. 요 6명 중에서도 B 오빠와 C 오빠는 정말 각별한 사이죠. 참 성격도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며 사람들이 엘빈 밴드의 친먼크 브라더스라고 부릅니다. 시끄럽고 잘 놀아서 둘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 조무대들이랑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격이 극과 극이죠. 하여튼 B오빠, C오빠가 얘기해준 사건은 PC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존무대디와 같이 PC방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둘이 같이 갔는데 이미 PC방에 쓴 존무대디가 서든 어택이라는 총 쏘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 친먼크 브라더스가 가만둘 리가 없었죠. 존무대디를 발견하자마자 그 둘은 존무대디 의자 위에서 온갖 주접을 떨며 게임 중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존무대디는 왔냐? 왜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둔한 건지 무심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C보다 체력이 조금 딸리는 B오빠는 제풀에 지쳐서 존무대디 오른쪽 옆에 있는 컴퓨터에 앉았는데 그곳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누가 여기 자리를 틀었나 라고 생각한 B오빠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C오빠는 원래 호기심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컵라면을 보자마자 어? 라며 손을 뻗었죠. 그런데 순간 친먼크 브라더스의 난리 부르스에도 옴짤딱싹 안하던 조무대디가 정색을 하며 C오빠의 손을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거 너가 건드릴 게 아니야. 조무대디가 너무 싸하게 말하니까 괜히 멋쓰게진 C오빠는 내가 저걸 먹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며 B오빠 오른편에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리 배정을 대충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런 형식이었죠. 그리하여 자리 배정이 이렇게 된 거입니다. 그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 컵라면 식어가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B오빠는 게임을 막 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헤드셋을 뺐습니다. 그런데 헤드셋을 뺀 순간 오빠의 귀에 왼쪽 칸막이를 누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한 소리 아니었나? 하지만 응? 이런 생각이 들 정도는 크게 났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B오빠는 의자를 뒤로 살짝 빼서 왼쪽 칸을 빼꼼히 쳐다봤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식어가는 컵라면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죠. 혹시나 해서 오른쪽에 있는 C오빠의 정황도 살펴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굽는 소리는 분명히 왼쪽에서 났죠. 너무 장시간 게임 음악을 크게 오래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 B오빠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구조는 대략 이러했다고 합니다. B오빠는 볼일을 보러 화장실 안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오빠가 변기 쪽으로 다가가는데 자변기실 문이 갑자기 하면서 마치 오빠를 따라오는 듯이 이 그림처럼
활짝 열린 겁니다.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안에서 누가 문을 축구공으로 차듯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열렸다고 하죠. 그리고 비오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웠던 거, 문이 그 정도 힘으로 쾅 하고 열렸으면 반동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열린 그 상태로 꼼짝달싹을 안 했습니다. 정말 10초가 1년처럼 느껴지듯이 모든 게 느리게 느껴지고 다리가 떨려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비명도 못 칠 정도의 공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를 진짜 골로 보낸 거 그 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화장실 창구문, 화장실 청소 도구라든지 그런 넣어놓는 공간 말입니다. 그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는지 그 문만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문만 미친듯이 덜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비오빠는 그리다가 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PC방 알바생이 뛰어오고 조무대디도 그 뒤를 따라 후다닥 들어왔죠. 당연히 PC방 직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화장실에 뛰쳐들어오자 덜컥거리던 창고문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무대디는 들어오면서 비오빠를 보고 거울을 보더니 정색하고 다리가 떨려서 서지도 못한 비오빠를 어떻게 마구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헤드셋 때문에 비오빠의 비명을 듣지 못한 시오빠도 끌고 PC방에서 당장 나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시오빠는 영문을 몰아서 뭐야? 뭔데? 라고 까불다가 비오빠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무대는 나가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PC방 알바생한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그 학생 이제 와도 온 게 아니니까 음식 같은 거 올려놓지 마세요 라고요. 알바생은 그 소리를 듣더니 들고 있던 화장실 롤을 떨어뜨리고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무대디에게 무슨 소리냐고 상당히 급한 말투로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조무대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걘 이미 와있어요 형. 그 일이 있는 후로 비오빠는 며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조무대디에게 도대체 그게 뭔 소리였냐고 물어봐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게으러하다가 비오빠는 시오빠를 끌고 용기 내어 그 PC방을 다시 찾아갔죠. 그리고 알바생한테 도대체 그게 뭔 소리였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돌아가실 뻔했다고 하죠. 대략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녁에 유난히 PC방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차림새가 가면 갈수록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집에 나와서 배회하는 청소년 같았다고 하죠. 알바생을 하던 오빠는 자신의 예전 질풍노도 갔던 시기가 기억이 나서 컵라면 하나씩을 올 때마다 해줄 수 있다며 올 때마다 라면 하나씩을 자기 사비로 사주곤 했는데 그 학생이 소심했던지 처음에 물 담아주며 와서 가져다 먹더니 나중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학생이 잘 앉던 자리에 알아서 올 때쯤에 항상 아니더라도 기억이 날 때면 컵라면 하나를 세팅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PC방 사건 2주 전부터 그 학생 소식이 끊겼다고 했죠. 집에 돌아간다. 큰일 없겠지 싶어서 걱정을 하다가 혹시나 해서 가끔씩 컵라면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봤다고 합니다. 조무대디의 말을 듣고 컵라면 세팅 그만두고 PC방에 오는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한테 지금 수소문 중이라고 합니다. 비오빠랑 시오빠는 PC방 형이 그 학생 못 찾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험난한 세상에 PC방 알바 오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조무대디가 그것에 관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짐작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좀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비오빠는 저희 사촌오빠와 같이 큰 트라우마가 생겨서 절대 PC방 안 간다고 합니다. 저희 사촌오빠는 참고로 아직도 컴퓨터방 들어가길 꺼려합니다.